예, 특이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상의 생명성전, 박예란이란 작가의 책입니다. 예, 오히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출판한 이 책들을 보면은 오히려 특이하죠. 저희 이제 먼저 이청조 연애 한시 이렇게 나오고, 공주와 은하천사 이렇게 나오고, 천년여왕 이렇게 나오고, 예. 이렇게 환웅천왕의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책처럼 이제 횡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애정 소설집이라고 나왔습니다. 애정 소설집.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작품은, 여기 수록된 작품들은 좀 오래된 것들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출간이 될까 말까 이제 항상 계속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자책으로는 물론 일부 부분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출간이 될까 말까 하다가 최근에 인공지능 상황, 그것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 편집을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없었더라면은 이런 이제 책으로 나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요거 하나하나를 그냥 단행본, 여기서 가장 긴 소설을 봐도 약간 장편, 글쎄, 무슨 대단한 작가의 무슨 그런 거라면은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제 단행본을 내어서 17,000원이면 팔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긴 작품이 170페이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작품들 한데 모아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이 중에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는 일종의 성인 소설 비슷하게 그렇게 쓰여진 것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좀 다듬었죠. 거의 노골적인 표현 같은 거. 하지만 그런 이제 성인 소설 같이 그런 이제 시니컬하게 아주 성적인 문제를 아주 다룬 그런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가장 긴 지상의 남자와 천상의 여자라는 작품 말고 작은 시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투병기를 쓴 거, 어찌 보면 좀 진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 그럼 하나하나 내기에는 너무 이제 요즘 독자들한테 이제 적은 양으로 이제 비싼 값에 그냥 단행본을 낸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체를 내자니 이제 전체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고, 서로 이질적인 것 같고, 이렇게 인공지능에 문의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육체의 일을 중심으로 한, 왜냐면은 이 작은 시인 이제 투병, 그것도 결국 육체의 싸움이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상의 남자와 천상의 여자, 이건 남녀 성정체성의 문제, 그건 또 역시 몸에 관한 거니까 결국은 이 앞부분에 이제 육체에 관련한 그런 모든 이제 소설들, 그런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박예란, 인간의 육체를 영원히 깃든 지상의 성전이라 믿으며, 당연한 거지, 믿긴 뭘 믿습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순환과 승화의 과정을 집요하게 기록해온 감미주의 작가이다. 그러니까 육체에 관련해서 이제 육체가 시련을 겪고 그 육체가 다시 승화되는 그런 것을 집요하게 기록해왔다. 요즘 오랫동안 침묵의 심연 속에서 생명의 근원적인 가치와 성적 실존에 관해 사유해왔다. 참 이런 이게 바로 편집을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평론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은 이 본문에는 절대로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니 뭐니 그걸 이용해서 글을 썼다는 거는. 하지만
이 편집하고 전체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은 걸 여기 공개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친문의기 심연 속에서 생명의 근원적인 가치와 성적 실존에 관해 사유해왔다. 작가는 이번 작품집을 통해 사회적 통념이라는 두꺼운 옷에 가려진 인간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억압된 본능이 어떻게 천상의 아름다움으로 회귀한지를 정교한 언어로 형상화한다. 하여튼 얘기가 좋죠. 그 인간의 그 본능, 억압된 본능, 남녀 여성 본능, 그건 뭡니까?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죠. 남녀 그 자체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그 추구함 자체가 천상의 아름다움으로 결국은 돌아가는 거죠. 태어나기 전에 그 완전함 걸로. 이건 마치 또 해결 철학 거기도 비슷하네요. 그 전체 그 완전한 즉차대자 존재에서 그 지상의 순환을 거쳐서 다시 이제 완전함으로 돌아간다. 이제 물론 지상에서의 그것을 거침으로써 더 어떤 물적 세계에서의 그것을 거침으로써 영혼 자체도 더 강해지고 존재가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예수님으로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듯이 이제 이렇게 모든 영혼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왔던 작가는, 이 작가는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작가죠. 근데 창작 관록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만한 작품을 이렇게 딱 내놓기는 참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그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왔던 작가는 이번 출간을 통해 내면을 간직해온 가장 은밀하고도 숭고한 진실을 세상에 내보내며 독자들과의 첫 만남을 시도한다. 그러면서 작가는 지나칠 만큼 인간 본능에 솔직한 이 작품들을 정식 출판물로 내놓기에는 부끄러워 오랫동안 이제 출판하지 않고 묵혀두었지만 이보다 더 일탈적인 소설도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는 것을 보고는 출판을 결심했다고 한다.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태적인 거 그냥 형수와의 섹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 또 다 그냥 그 문학상 받고 다 그러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인간은 화장실 갔다 그런 걸 가지고 부끄러워할 건 없었죠. 작가가 그동안 너무 소심했던 거죠. 작품이 다소 연구한 고로, 문자를 썼네요. 이 횟수가 오래돼서 스마트폰은 물론 인공지능이 통용되는 현대의 감각으로는 좀 무뎌 보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작품들의 무대가 대부분은 그러니까 핸드폰 좀 있는데 스마트폰은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고 그럴 때 핸드폰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무뎌 보이는데, 오히려 보면은 모든 이야기라든지 영화를 봐도 이제 그 핸드폰이나 그런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이야기들이 상당히 자연스러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핸드폰 때문에 오히려 서로 그냥 얘기하려면 금방 전달이 되니까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죠, 요새는. 스마트폰은 물론 인공지능이 통용되는 현대의 감각으로는 좀 무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만큼 어지러움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차분한 휴식의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어지러움, 온통 핸드폰, 그냥 인공지능 정보의 홍수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무딘게 그냥 순진하게 신속한 정보가 아닌 그런 환경에서의 생각하는 그런 이제 90년대의 감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차분한 휴식의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이거죠, 이제. 현대의 감각은 좀 무딘 것이 오히려 더 차분하죠. 그래서 다시 또 이건 작가의 설명이고, 이 작품집에 대한 또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작품집 해제, 애정소설집, 지상의 생명선전 발간의 취지, 육체란 이름이 성전 그 순환과 영광에 대하여. 소설은 인간 정신의 형상화이자 시대의 통념을 깨뜨리는 망치여야 한다. 이 작품에 실린 12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 육체라는 영역을 통해 인간 존재의 진실을 탐구하려는 지난한 시도의 기록이다. 독자는 이 책의 초반부터 인간 생리의 적나라한 묘사에 당혹해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추하다거나 부끄럽다고 치부해온 육체의 노출이나 생리작용,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순환은 실상 영혼이 지상에 머물며 겪는 필연적인 단련의 과정이다. 그렇죠. 이런 육체의 이제
그 부족함, 불완전함, 그리고 또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인간의 이제 영혼이 지상에서까지 이제 그 단련을 받는 거죠. 여인의 외출 속 지수의 배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직한 몸짓이며, 그냥 정직한 몸짓. 착한 여자의 순환 속 정경희의 노출은 폭력의 시대에 던지는 무고한 육체의 증언이다. 예. 따라서 특히 본작품집의 중심축인 지상의 남자와 천상의 여자는 우리 내면에 공존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화해를 다룬다. 우리는 흔히 강한 것을 남자라 하고 아름다운 것을 여자라 구분짓지만 인간의 진상은 의를 추구하는 남성적 용기와 생명을 보듬는 여성적 차이가 병립한다. 내면의 이성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긍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한 인간으로 거듭난다. 예, 이렇게 내면에 자기와 다른 성, 그것이 있다. 이제 누구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요새 애견남 테토니어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런 건 있죠. 누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특히 이 책이라든지, 이 출판 취지라든지 그런 사상이 무슨 아무나 그냥 트랜스젠더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오락가락, 이걸 물론 견딜 수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까지 말릴 수 없습니다만, 그걸 두둔하냐? 그건 아니고, 하여튼 남성과 여성으로의 탄생, 그 존재에 대한 그 본분, 이거는 또 나름대로, 강조하는 그런 보수적인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작가는 기성문단간의 위선과 법의 경직성 뒤에 숨겨진 인간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고자 했다. 예, 기성문단.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제, 묻혀왔던 작가니까 이제 기성문단들 이런 쪽을 이제, 위선과 비판을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때로는 냉소적인 풍자로, 때로는 애틋한 서사로 그려낸 이 인물들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나답게 살 권리를 외치고 있다. 네, 저마다의 개성을. 이 책의 단순히 관능을 탐닉하는 눈이 아닌 상처 입은 육체 속에서 깃든 빛나는 영혼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읽히기를 바란다. 우리 몸은 결코 놀이기가 아니라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상에 구현한 고귀한 성전이기 때문이다. 천상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다. 그런 식으로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구에 구현한, 물론 천상의 그 존재 자체만은 못하지만은 지상에 그래도 구현한 성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2026년 4월 은범상해 도서 출판 편집부, 그리고 여기 편집도움, 인공지능 제미니, 예? 그리고 인공지능 챗 GPT 표지를 디자인 도움,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글씨로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은 신규 독자를 많이 배려해서 이제 그러니까 출판사의 방침을 좀 보류하고 이제 횡서 일반적인 책으로 냈다 이거죠. 가로 쓰기로. 그리고 여기 각 책들에 관한 그거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게 목차가 여기 다 있는데, 목차가 다 있는데 이 목차 내용에 그게 과연 목차의 제목만 있고 뭐냐, 실제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출판사 처음 냈을 때는 그냥 첫 장에다가 이렇게 광고 넣고 그랬는데, 그게 참 미숙했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지금은 여기다. 근데 여기다 되게 또 작가 사진 넣고 그렇기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이제 글 읽고 그럴 때 자꾸 작가 얼굴 볼 필요 없죠. 여기도 있긴 있지만, 여기는 그냥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살짝 나오고 말죠. 이거는 이렇게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작가의 어떤 캐리케처죠. 약간은 이제 변형을 한 그거죠. 그래서 요거를 읽혀드리는 걸로, 여기 나온 모든 작품, 육체의 외출이라는 제1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부의 주제는 뭐냐면 성적 본능과 사회적 통념. 여기 다 나옵니다. 이제 그냥 본문에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 각 부마다 또 글이 있는데, 그거 읽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1부가 끝나고 다시 제2부가 나오면은 2부에도 이렇게 해설이 나오죠. 각 부에 대한 해설. 근데 이제 각 작품에 대한 걸로 하겠습니다. 1부 육체의 외출, 성적 본능과 사회적 통념, 여인의 외출,
남편에게 시달리는 여인의 외출과 자기 재발견, 그녀와의 야한 만남, 야한 아줌마는 여성 해방의 실천이다. 네, 이거 야한 아줌마란 유행어가 90년대가 있었습니다. 꼭 누구라고 여기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보면은 여긴 다 해당 사람들이, 모델된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여인들, 타지에서 만난 수많은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공통으로 느끼는 애틋한 감정이 있었다. 작가와 여독자, 오직 순수한 흠모의정으로 다가온 여인에게 그가 한 것은, 이건 조금 이질적인 작품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다 넣었습니다. 제2부, 그러니까 이 제1부는 그러니까 성적 본능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통념 약간의 갈등을 겪지만, 성적 본능, 그야말로 그냥 순수한 상태에서 성적인 욕구를 그렇게 묘사한 그런 것들이죠. 제2부 일탈과 심판, 이거는 이제 이런 성적 욕구와 사회적 그거가 이제 결국은 충돌해가지고 범죄, 폭력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말한 거죠. 일탈과 심판, 폭력과 범죄에 의한 육체의 순환, 법과 도덕은 무엇이었나? 착한 여자의 순환, 남자들을 편안히 함께 놀아주는 친구로만 여겼던 여성이 남성의 폭력을 접하며 겪는 순환. 법관 성씨와 그의 딸, 문학을 했으면 더 영광을 누렸을 것이란 후회의 한풀이로 딸을 작가로 비킬려는 법관은 원치 않는 하급 작가를 사귀자. 뭐 주어가 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밤중의 고백, 왜곡된 성관련 기억을 지우려는 두 남녀의 몸부림. 이 아주 짧은 단편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인 외출과 착한 여자의 순환, 이거는 뭐 중편을 넘어서 상당히 깁니다. 하여튼 좀 하지만 단편들이 있죠. 행복 파괴, 이것도 단편. 세상을 비관한 자는 행복해 보이는 자를 증오 대상으로 삼고, 참부, 소외와 상실, 그리고 승화. 그러니까 육체를 넘는 생명의 숭고함. 여기는 이제 육체를 이제 침해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부는 육체 자체에 대한 얘기죠. 흥림의 영광. 가장 짧은 소설이, 여기서 세설은 가장 기네요. 그러니까, 육체의 각부는 저마다 귀하고 천한 위치에 있다. 흥림이는 천한 위치였다가 변화의 영광을 얻는다. 바닷가 이야기, 사랑을 포기하고 살던 장애 여성에게 사랑의 혁명사상을 실천하겠다며 왔던 청년, 작은 시인, 불치병에 저항하면서 인생의 진로와 사랑을 헤쳐나가던 소녀. 이게 전부 제 3부입니다. 좀 더 이제 여기 가장 진지하고 좀 이제 심각한 이런 상태죠. 제4부, 존재의 완성으로 내면의 양성을 통합하고 실존적 자유를 얻다. 양성인, 내면과의 이성과 대화를 시도하는 자. 여기는 독자님께 죄송합니다만 양성인이란 소설과 지상의 남자와 천상의 여자인데 이거 사실 같은 소설입니다. 근데 양성인이란 건 여기서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뒤에서 그래서 이 앞에다 실은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기 전자책으로도 좀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일부 그리고 예고편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지상의 남자와 천상의 여자, 이게 좀 사실상 뭐 장편 단행본으로도 낼 만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육체로서 지상에서 살지만 내면의 영적인 여자는 천상에서 그의 생활을 이끈다. 지상의 남자로 살며 천상의 여자를 꿈꾸는 모든 영혼에게 바치는 헌사.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상당히 좀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지금의 뭐 소설 시대에 맞춰서 쓴 소설하고는 좀 다르게 나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한꺼번에 뭐 쓸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조금 보고 말고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독자 한번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독자로서 이런 책을 가지고 뭐 다른 이런 책은 조금 진지하고 좀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뭐 이 책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출판사에. 근데 이거는 구매하셔서 화장실에 두셔도 좋습니다. 화장실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화장실에 넣고 이제 그냥 한번
약간씩 서너 페이지씩 한 번에 4페이지씩 2페이지 너무 적고 한 번에 몇 페이지 그 정도씩 보시면 상당히 좀 그러니까 신선한 충격 뭐 충격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작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뒤에 뒷표지에도 다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뒷표지 아까 읽은 내용들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제 조금 두꺼웠지만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꺼우니까 뭐 가지고 다니셔도 이게 또 좋은데 안 가지고 다니셔도 그러니까 좋고 화장실 같은데 딱 놓으면은 분위기에도 참 좋고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